수능 국어 수학은 이제 2627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제 요렇게 응시를 하는 거죠.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응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통과목 선택과목에서 이 성적 산출은 선택과목 기준이 아니고 이제 국어 수학을 통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과 기하로 나눠서 시험을 봤지만 결국 통으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1학년 올라오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올해 1학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죠. 이거는 2, 3학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학년들은 그냥 똑같이 시험을 보고 당연히 똑같이 시험 봤으니까 똑같이 성적 산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 3학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해하기조차도 어려우니까 이거를 바꿔야겠다고 해서 지금 통합수능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능은 통합수능처럼 보이지만 이제 통합선택형 수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도 있고 선택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28학년도부터는 이게 전부 다 되는 거라서 뭐 크게 얘기할 거리는 없고 2627이 훨씬 더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겁니다. 원점수 만점 100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이 모두 원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신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각각 국어는 이제 76점 대 24점, 그다음에 수학은 74점 대 26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제 배점 때문에 국어는 2점, 3점 배점이 있지만 수학은 4점짜리 배점이 있기 때문에 76점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6대 24가 원래 기본적인 목표였는데 또는 이제 75대 25가 기본적인 목표였어요, 원래는. 근데 75대 25를 만들려면 1점짜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점짜리가 없다 보니까 76대 24로 국어는 만들었고 수학은 4점짜리가 있다 보니까 74대 26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선택 과목을 보면 각각 문항 수가 11문항하고 8문항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는 선택 과목에 비해서 문항 수가 3배 정도가 좀 넘고 수학은 이제 3배까지는 아니죠. 예, 수학은 3배까지는 아닌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서 저도 놓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수강원장님께서 이제 아이들 많이 만나시니까 아이들 만나시다가 뭘 하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저 34개의 국어의 공통 과목에 34문항이 있는데 저 34문항 중에서 국어의 공통 과목은 2개잖아요. 그러니까 문학이랑 독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대체로 뭘 더 훨씬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독서를 훨씬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학습의 중심 자체가 독서에 있고 그럼 독서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어 수업을 하긴 했지만 지금 체계의 국어 수업은 안 했거든요. 그 이전 체계의 국어까지만 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문 수를 보면 그 이전에는 7지문이 나오면 문학이 3지문에 뭐 독서가 4지문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걸 이제 보다 보니까 17문항, 17문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 그러니까 공통 과목의 문학과 독서가 17문항, 17문항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점수를 확보한다라고 했을 때 국어 점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럼 만약에 문학과 독서가 있다. 그러면 문학이 좀 쉽고 독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문학부터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배점도 76이니까 딱 사이좋게 3838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을 다 맞춰서 38점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의 근거가 되긴 하죠. 아이들의 성적의 편차의 판단의 근거가 되긴 하죠. 그 근거가 되는 건 맞는데 그게 근거가 되려면 문학을 뭐 하고 가야 된단 말이죠. 다 맞고 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아이들이 문학을 별로 이제 주의 깊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주의 깊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독서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만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독서에서 뭐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뭐 많이 틀리고 그 문학은 안에서 틀리고 뭐 이러면 결과적으로 결과 안 좋게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도 수원수투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수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22문항인데 그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1문항 이렇게 적어 놓은 게 뭐냐면 12열이 되기도 하고 12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배점 자체도 플러스 마이너스 37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처럼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점짜리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국어처럼 딱 떨어지진 않지만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수원수투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세 과목 보는 거 아닙니까? 국어도 세 과목 보고 수학도 세 과목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는 문학, 독서, 화작이든 언매든 하나. 수학은 수원수투,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세 개를 보잖아요. 세 개를 보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국어는 38, 38, 24잖아요. 그럼 당연히 38, 38부터 해결해야죠. 그리고 이 38 하나가 되게 어렵다면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면 이 이사를 뭐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완전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의 우선순위 자체가 문학과 선택이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수학도 이제 수원수투 선택이 있으면 37, 37, 2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돼 있는 거죠. 37, 37, 26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두고 계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한 핵심인데,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이랑 공통 과목을 이렇게 시험을 봤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점수를 낸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해는 전혀 안 되시는 걸 거고요. 이 말이 그냥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배점 비율을 반영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능이 바뀌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은 요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 부분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배점 비율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배점 비율을 반영한다라는 건 요런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를 각각 산출을 하는 겁니다. 표준 점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그냥 일단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표준 점수를 각각 산출을 해요. 이렇게. 이때 표준 점수는 200점 만점의 표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서 평가원에서 낸 자료에는 이렇게 표준 점수가 아니라 이제 뭐 Z 점수라 그래서 뭐 1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시니까 제가 그냥 편의상 결국 계산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A 친구를 보시면 A 친구는 공통은 128점이고 선택은 115점이라는 표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통을 잘 본 거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잘 본 거니까. 그리고 B 친구는 120, 123인데 선택은 잘 보긴 했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C는 115, 128이어서 선택을 아주 잘 봤습니다. 되셨죠? 근데 세 친구가 단순합을 하면 243점이 되는 거예요. 국어는 이게 국어든 수학이든 표점 만점은 200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243이라는 점수는 200 플러스 200이니까 400점 점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200점 점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통에다 0.74를 곱하고 선택에다가 0.26을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수학이다. 그러면 공통에다 0.74를 곱하고 선택에다가 0.26을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어라고 가정을 하면 요런 산출이 되는 거거든요. 국어라고 가정을 하면 요런 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 C라는 친구를 보면 115라는 저 숫자에다가 0.76을 곱해서 국어라면 0.76을 곱해서 80.4를 만들고 128이라는 점수에다가 0.24를 곱해가지고 30.7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표점은 118.12가 나오는 거예요. 표준 점수가. 근데 표준 점수는 반드시 정수로 표현해야 돼요. 수능의 표준 점수와 백분위는 무조건 정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표기되는 값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A가 124.88이니까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이게 125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B 친구도 120.7이니까 이걸 반올림하면 121이 되는 거예요. 뭔지 되시죠? 예, 그리고 118.12인 친구는 이게 반올림을 하는 거니까 이게 반올림이 안 되니까 118로 떨어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분명히 총합이 같은데 243이라는 그 총합이 지금 같잖아요. 243이라는 숫자를 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공통 과목의 점수가 높은 친구 A와 선택 과목 점수가 높은 C라는 친구를 생각해 보면 얘네 둘 사이가 지금 125, 118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이건 이제 아주 뭐 극한의 상황을 예시로 든 거예요. 극한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공통 과목이 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공통 과목을 잘 보는 게 결과적으로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 칠판을 잠깐만 가서 보시죠. 네, 칠판을 잠깐만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과목의 표준 점수를 표라고 그냥 할게요. 공통 과목의 표준 점수를 하나 만들고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를 하나 만들어서 이 두 개를 배점 비율 반영이라고 이제 평가원에서 표현을 하거든요. 배점 비율 반영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 각각의 공통의 배점, 선택의 배점을 비율을 이제 곱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는 겁니다. 요런 구조가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여기의 완성도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좀 더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는 이쪽의 완성도가 좀 더 중요하다. 물론 여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은 한 딱 한 번,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얘를 잘 본 애가 표점이 더 잘 나온 해가 있어요. 딱 한 번. 그것도 수학에서만. 그러니까 미적을 잘 본 애들이 그러니까 전체 수학 점수가 더 좋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요런 흐름을 가져간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려면 여기가 훨씬 더 높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을 꼭 해야지 하고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를 혼자 되뇌었던 게 뭐냐면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이해 못 하셔도 돼요. 그리고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설명을 안 하는 게 저는 되게 자존심이 상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라는 느낌이냐면 야,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그냥 결론만 알면 돼. 너네는 몰라도 돼. 저는 그 말 엄청 싫거든요. 몰라도 돼, 이 말이.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운 설명을 하나 할 거고, 조금 더 지나면, 이렇게 제가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뭘 적어오는 경우. 설명하면서 뭘 적어오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으면서 되게 짜증났어요. 아, 이걸 못 외우다니. 막 이러면서 되게 짜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럴 정도로 조금 어려운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하나 남아요. 얘네 둘을 어쨌거나 배점 비율 반영을 하든 어쩌든 간에 얘네들이 동등한 관계에 있어야 얘네들이 등가 관계에 있어야 여기다 배점 비율을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도 200점 만점의 표준 점수고 얘도 200점 만점의 표준 점수면 여기다 0.76을 곱하든 0.74를 곱하든 여기다 0.24를 곱하든 여기다 0.26을 곱하든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미 애초에 얘네는 76점이 만점이고 얘네는 24점이 만점이잖아요. 얘네들이 동등해지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얘 기준의 점수로 뻥튀기를 해야 돼요.
아, 설명 잘한다. 이해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얘를 뭔가를 조정을 해가지고 이거 크기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24점을 더 키워야 되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조정 원점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점수는 원점수인데 그거를 뭐 한다는 거죠.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선택 과목의 표점이 아니라 뭐의 표점이다. 조정 원점수의 표점이에요. 근데 그 조정 원점수가 예를 들어서 엄매가 있고 화작이 있다고 치면 얘네들도 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시 하나의 조정 원점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24점과 여기에 24점은 같은 점수인가? 같은 점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어떤 과정에 거쳐서 뭐를 거치면 조정 원점수라는 걸 거쳐서 어떤 점수가 나오고 어떤 점수가 나오면 이 두 개 점수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줄을 쓸 수 있는 점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24, 24면 똑같은 줄을 서야 되는데 과연 똑같은 줄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남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정 원점수를 과정이라는 걸 거치고 나서 점수가 어떤 점수가 만약에 나왔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62점이고 얘가 61점이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62점이 앞에 쓰고 61점이 뒤에 쓰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뭔지 되시겠죠? 그 조정 원점수라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게 대단히 복잡해요. 그걸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말고. 근데 이 개념을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조정 원점수를 설명을 하는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맨날 헷갈리고 저도. 맨날 헷갈려서 어디 설명하러 가면은 꼭 다시 한 3, 40분을 더 보고 또 계산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거를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할 거라고요. 하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알면 돼 라는 소리가 싫어서 그래서 할 거니까 좀 이따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각오를 하시고 집에 계시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술이라도 옆에다 놓으시고 PT 다시 좀 주세요. 네, 그 전에 이제 PT를 좀 보면서 몇 가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다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한문을 시험을 보는데 얘네 전부 다 9등급이에요. 이거는 2028학년도 다 9등급입니다. 다 9등급인데 문제는 얘네가 절평인 거랑 상대평가인 걸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 수학, 탐구가 상대평가고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학문이 이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전부 다 절대평가가 되고 한 과목이라도 상대평가가 남아있다면 애들은 계속 고통스러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풍선효과예요. 풍선효과. 그러니까 이거를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나뉘어지던 거를 그래서 25씩 나뉘어지던 거를 영어가 절대평가 딱 되는 순간 영어가 사라지고 이제 셋이서 나누어지는 거죠. 그냥. 그래서 33.3, 33.3, 33.3의 무게로 이제 그냥 애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탐구는 표현 점수가 100점이 만점이고요. 이론상으로 100점이 만점이고 수학은 200점, 국어 수학은 20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탐구를 두 과목 보는 거예요. 얘네가 무게를 똑같이 나뉘어져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 200점 만점이고 탐구가 100점 만점인데 그러면 얘네가 너무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합쳐야 100이 나오도록 200이 나오도록. 그래서 100, 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수도 보면 탐구는 50점 만점이고 국어 수학은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탐구를 두 과목 봐야 이 100점의 가치랑 같은 가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게 많은 걸 하실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지금 입시 치러보신 분들 알겠지만 표현 점수 합이 있고 100분위 합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계산하냐고 엄청 물어보시거든요. 표준 점수 합은 탐구 두 개를 더하는 거고 100분위는 국어도 100이고 수학도 100이고 탐구도 100이잖아요. 근데 두 과목을 봤으니까 두 과목에 뭘 내야 되는 거예요? 평균을 내야 얘가 같아지는 거잖아요. 얘를 더해버리면
100, 100, 200이 돼버리니까 그럼 얘가 값어치가 너무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평균을 내야 되는 거고 100분위는 표현 점수는 200, 200, 100, 100이니까 평균을 내면 안 되고 이거 두 개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탐구를 한 과목만 본다. 그러면 그 한 과목이 100이니까 표점 기준으로 합을 낼 때는 이걸 곱하기를 2를 해야 되겠죠. 한 과목만 본다 그러면.